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여인들의 가장 큰 죄인데요. 자, 그 죄가 과연 어떤 걸까요?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홍제천인데요. 북한산에서 흘러내려 한강으로 스며드는 홍제천은 그 옛날 중국 사신들이 한양 도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잠시 묵었던 공간인 홍제원이 있어서 붙은 명칭이랍니다. 그런 홍제천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기도했다는 곳인 옥천암 마해보살자상을 비롯해서 인조반정과 연관된 세검정과 시원한 인공폭포까지 독특한 볼거리도 많지만 무엇보다 병자호란 때 잡혀갔다 돌아온 조선 여인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있는 곳이랍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한 결정적인 요인은 강화도가 함락됐기 때문인데요. 당시 천혜의 요새인 강화도엔 왕실 가족을 비롯해서 고위층과 그 가족들이 피신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조가 그들을 책임지고 지키라며 강화도 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김경징인데요. 하지만 김경징은 설마 여길 들어오랴 싶어서 날마다 술만 마시며 방심하다가 적들이 강을 건너오자 늙은 어미와 처자식까지 버리고 배를 타고 잽싸게 도망간 겁니다. 게다가 도망가는 그 배엔 강화도를 지켜야 할 부사령관 이민구, 강화유수, 장신도 끼어 있었답니다. 수만 명의 청군이 몰려들자 은장도로 자결하려던 소현세자비는 4시에 재빠른 대처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많은 여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둥켜 안고 바다에 몸을 던졌고 토굴에 숨어든 여인은 적이 질러놓은 불길에도 뛰쳐나오지 않아서 새카맣게 타 죽었답니다. 이는 오랑캐에게 욕보이지 않으려는 여인들의 결단도 있었지만 남편이나 아들로부터 자결을 강요당했기 때문인데요. 김경징의 어머니와 아내, 며느리가 한자리에서 목을 맨 것도 김경징의 아들이 적이 오기 전에 빨리 죽으시오 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놓고 자신은 혼자 살아남았으니 그 아비의 그 아들입니다. 참고로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잽싸게 도망간 김경징과 장씨는 얼마 후에 사약을 받고 죽었답니다. 그렇게 강화도를 접수한 후에 청나라가 열을 올린 건 포로 사냥이었는데요. 9년 전 정묘호란 때 잡아간 포로를 풀어주는 대가로 톡톡한 재미를 받기 때문이랍니다. 포로가 곧 돈인데다가 특히 고위층 집안 사람들 몸값이 더 짭짤했기에 양반집 뒤지기에 주력하면서 평민의 천민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갔는데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끌려간 백성들이 50만 명이 넘었답니다. 남한산성을 나와 청태종 앞에 무릎 꿇은 인조의 굴욕은 한순간이었지만 잡혀간 백성들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엄동설안에 압록강 건너 만주벌판을 거쳐 청나라 수도인 심양까지 가는 길은 2달이 넘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칼바람에 얼어 죽는 가운데 여인들은 성놀이객감까지 되어야 했으니 어디서든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심양에 도착한 청태종은 이미 개개인의 노예가 된 포로들의 속환 방침을 조선에 통보했는데요. 이에 정부 협상단인 속환사와 가족들이 심양에 도착하면서 1637년 5월에 첫 인질시장이 열렸답니다. 몇 달 만에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우는 이상가족 상봉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현장이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다시 헤어져야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협상 끝에 책정된 속환가는 신분에 따라 30에서 200냥 정도였지만 일부 고관대작이 초를 쳤기 때문인데요. 영의정 김유는 첩의 딸을 속히 빼내기 위해 1000냥을 냈고 우의정 이성구는 아들 몸값으로 무려 1500냥을 내놓았던 겁니다. 첩의 딸이 끌려갈 당시 청나라 장수 용골대에게 뇌물을 줄 테니 특별히 빼달라 요청했다가 개무시당한 김유는 강화도에서 제일 먼저 도망간 김경징의 아버지랍니다. 또한 끌려가는 아들 좀 잘 돌봐달라 라며 조선 출신 통역관에게 거액을 건네다 대감입에서 나온 말은 내 똥구멍에서 나온 소리보다 못하다는 모욕까지 당한 이성구는 김경징과 함께 도망간 이민구의 형이랍니다.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눈치 빠른 청나라 주인들이 책정액보다 높이 불렀음에도 돈 많은 양반들이 먼저 빼내려고 냉큼냉큼 지불하다 보니 몸값이 10배 이상 치솟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 살림이 넉넉지 못한 양반집은 아내와 딸을 두고 가문을 이을 장남만 데려갔고요. 심지어 치솟은 몸값 때문에 발만 동동거리는 부모를 위해 목을 찔러 자살한 처녀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누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지만 대부분은 피눈물을 흘리며 헤어져야 했는데요. 결국 돌아가지 못한 남자는 전쟁에 투입되거나 공개 매매로 머슴이 됐고요. 여인들은 누군가의 첩이나 창녀로 팔려갔답니다. 반면에 몸값을 지불하고 어렵사리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들은 일상을 되찾았지만 여자들은 아니었답니다. 여자의 정절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양반들은 돌아온 아내와 며느리를 내치
바치려 했는데요.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혔다는 이유였답니다. 하지만 당시 관직에 기용된 양반집 이혼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1638년 봄에 인조 앞에 두 개의 상소문이 동시에 올라왔답니다. 하나는 몸을 더럽힌 며느리가 조상님 제사를 모실 수 없으니 내 외아들이 이혼하고 새장가 들도록 허락해달라는 시아버지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돌아온 딸을 사위가 버리겠다고 하니 막아달라는 친정아버지 거였는데요. 이혼을 요청한 이는 복림대군의 장인이자 강화도에서 잽싸게 달아난 장신의 형님인 장유였고요. 이혼을 막아달라는 이는 터무니없는 몸값에 빚돈까지 내서 간신히 딸을 찾아온 승지 출신 한의겸이었답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 상반된 호소에 대부분 절개를 잃은 여인과 살며 사대부 가풍을 더럽힐 수 없다라며 이혼을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좌의정이었던 최명길은 나라가 힘이 있었던들 어찌 이런 일이 있었으랴라며 단호하게 이혼 불가를 외쳤는데요. 그런 최명길이 임진왜란 때 선조도 이 같은 문제에 음탕함으로 절개를 잃은 것이 아니니 아내를 버려선 안 된다 했다는 말까지 덧붙이자 인조는 최명길 손을 들어주며 이혼 및 재혼 불가 명을 내렸답니다. 그런 가운데 이혼 요구 1호였던 장유가 불현듯 죽으면서 이혼은 물 건너가는 듯 했지만 2년 뒤에 장유의 아내가 죽은 남편의 유언이라며 다시금 아들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호소문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못된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교묘하게 내세웠답니다. 이른바 당시 며느리를 내칠 수 있는 칠거지약 중 하나를 거짓으로 내민 건데요. 그런 안사돈에게 흔들린 인조가 군신의 외아들인 만큼 이 경우만 특별히 허용하노라 하면서 죽은 사람 소원을 들어줬답니다. 그러자 어명을 어기고 곳곳에서 이혼 신청이 밀려들다 보니 인조가 고민 끝에 내세운 대책이 목욕이었는데요. 한양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홍제천을 회절강으로 지정해 놓고 이곳에서 몸을 씻으면 정절을 회복한 것이니 정조를 문제 삼아 이혼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노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몰려들어 냇물보다 더 많았을 눈물을 흘리며 몸을 씻는 진풍경이 벌어졌지만 이게 통할 조선 양반들이었을까요? 자, 이혼을 못하는 그들은 슬금슬금 첩을 두고 온갖 구박으로 조강지쳐 스스로 집을 나가게 했는데요. 정조를 잃은 아내와 며느리를 내친 건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가문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이유도 있었답니다. 이는 정절을 잃은 부녀자 가문은 자손 대대로 문과에 응시하거나 요직에 등용될 수 없다는 경국대전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법이 그렇게 출세길을 막았으니 양반집들 아우성에 1649년에 즉위한 효종은 결국 인조의 이혼 및 재혼 금지령을 폐지했답니다. 그로 인해 시집에서 쫓겨난 여인들은 친정에서도 반기지 않았는데요. 문중 사람들은 집안 망신이라며 혀를 끌끌 찼고요. 식구들조차 시댁 귀신이 되라며 또 쫓아낸 겁니다. 그렇게 거리로 내몰린 여인들은 세상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우물에 몸을 던졌고 나무에 목을 맺고 은장도로 자결했는데요. 차마 죽지 못한 여인들은 비구니가 되거나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팔아야 했고요. 심지어 청나라로 다시 돌아간 여인들도 있었답니다. 1637년 첫 속환 때 나랏돈으로 데려온 백성은 고작 600명 정도였고요. 대부분 자비로 풀려났는데요. 이후에도 속환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지만 숱한 사람들이 끝내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나랏돈을 박박 긁어서라도 데려와야 했을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돈이 없어서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 대부분은 압록강에서 조선군에게 체포되어 그리운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다시 보내졌는데요. 인조가 항복할 때 도망간 포로는 반드시 돌려보낼 것이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붙잡혀서 되돌아간 이들은 발뒤꿈치가 잘리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싶었던 조선 땅이 돌아온 여인들에겐 생지옥일 뿐이었으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답니다. 사로잡힌 여인들이 비록 본심이 아니었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절개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1638년 인조실록 내용인데요. 여인의 정조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병자호란 때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으니 고향에 돌아온 여인들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무능으로 지켜주지 못한 남자들은 입이 10개라
조금이라도 할 말이 없으련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게 여인들의 죄라면서 끝내 환양년이라 욕하며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호로자식이라며 어린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참으로 비겁한 남자들이요 찌질한 어른들입니다. 자, 그 여인들의 가장 큰 죄는 그저 못난 임금, 못난 정치인, 못난 남편을 만난 것일 뿐인데요. 그러니 죽어서도 피눈물이 뚝뚝 떨어질 환양년 호로자식은 함부로 내뱉을 욕이 아니랍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